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지금 시장이 좀 이제 메일들이 좀 많이 와요. 보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이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반복돼요. 진짜 주식시장은. 그리고 그거를 사실 요번 하락은 좀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요거 7월달, 8월달, 특히 이제 8월 1일 이런 식으로 쌍봉 맞고 밀릴 때부터 이날 관심 테마를 이 주변 8월달 초 가시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지금 와가지고 나 이때 이랬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때 설명을 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이제 지수는 진짜 요 쌍봉 뭐 돌파를 할진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하락 횡보장이 좀 펼쳐질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횡보만 해줘도 감지덕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 횡보, 계단식 하락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당시에 지금 아마 8월 초 관심 테마 같은 것들 아침 저녁 가면은 이 얘기를 거의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하루 걸러서 하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지수 좀 조심해야 된다. 지수 조심해야 된다. 하락 횡보만 해줘도 감지덕지고, 아무래도 전 개인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뭐죠? 그냥 악재를 동반해서 팍 하고 급락, 지수 종목도 그렇고 급락, 투매 이런 개념이 있고, 계단식 하락, 보통 시장에서 이제 하락장이라고 하는 건 좀 계단식 하락에 좀 가까워요. 급락장, 투매장은 개인들이 하다가 말이 없어지는 시장이고, 그냥 멍하게 돼가지고 이게 맞나? 뭐 날마다 그냥 돈이 뭐 한 몇천씩 쭉쭉쭉 사라지는 그런 시장이고, 계단식 하락은 좀 그 느낌이죠. 비유를 하자면 소나기 같은, 아예 소나기도 아니야. 가랑비 말을 잘못했는데, 단어 선택을 잘못했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시장인 거죠. 처음에 계단식 하락은 살짝 좀 무서운 게, 차라리 급락투매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엄청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급락투매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투매가 나오면은 어차피 그 구간 한 2주, 한 달 안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거든요. 물론 급락장, 투매장은 계단식 하락보다 뭐가 있죠? 이게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다 장점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급락 투매장은 뭐 신용 미수 썼던 사람들은 지옥 가긴 합니다. 거의 지옥 보던가 아니면은 진짜 그 반대 매매 우르르. 대신 현금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큰 기회예요. 너무 큰 기회. 뒤집어 말하면은 반대 매매 나온다. 시장에서 반대 매매 증가하네. 그러면은 그런 구간에서부터 좋아 보이던 종목들 대충 분할 매수 한 10%, 20%, 막 15% 간격으로 갖다가 한 3, 4번만 사면은 수익이 안 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웬만한 급락 투매장은. 그래서 반대 매매 신용 미수 썼던 사람들은 반대 매매 우르르 나오고, 대신에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기회. 그리고 매매 좀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장 좋아하죠. 좋아해요. 종목들이 집중되는 것도 있고, 탄탄한 종목들, 비싸서 못 샀던, 나 이거 스윙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싶었던 종목들, 즉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기에도 좋은 가격대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이 펼쳐지면은. 대신에 급락장, 투매장은 뭐가 동반되죠? 공포감, 큰 악재예요. 일반 악재가 아니라. 왜? 투매가 나온다는 거는 사람들이 기겁하고 던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루에 안 끝나요. 가장 가까웠던 급락 투매장이 뭐가 있죠? 코로나 시즌. 이게 가장 대표적이었잖아요. 이때 단 2주 1, 2, 3, 4, 5 1, 2, 3, 4, 5 한 2주 안팎으로 지수가 30%가 밀려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신용 쓰거나 그 계좌 관리를 좀 기준이 잡혀가지고 평상시에 수익 날 때 좀 인출해놓고, 이런 시장에서 이거는 내가 투입 자리를 노려야겠다 막 RSI 막 20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반대매매 나오거든요. 신용 미수는 뭐 당연하죠. 3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박살 나는데 그 뒤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만에 또 50% 오른단 말이에요. 즉 이런 구간에서부터 최저점을 잡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뭐 한 500 수준, 그 다음 뭐 한 475, 400
50, 400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분할매수 한 4번, 3, 4번 한 사람들은 웬만한 종목 진짜 한 달 만에 수익 그냥 여기서 막 30%, 50%, 100% 뽑아낼 수 있던 그런 장이거든요. 급락 투매장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항상 예수금을 조금은 인출을 해두는 게 좋거든요. 내가 작은 그 운영 자금이 뭐 1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 떼고 5천만 원으로 머릿속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야, 1억을 그냥 다 해가지고 복리로 굴리고 하지만 그게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런 매매가 되려면 첫 번째로 내가 대응이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좀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많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스윙하시는 분들은 예수금을 꼭 남겨놔야 돼요. 이거는 데이랑 스윙은 계좌 운영 방식이 많이 달라야 됩니다. 하락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가랑비가 막 오늘만 오고 내일 사라지겠지 하는데 어느 순간 젖어 있는 게 시장이고 반대로 뭐 하루 막 젖고서 다음날 뽀송뽀송한 날씨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에 생각이 남아가지고 이번에도 가랑비 뭐 하루 이틀이면 멈추겠지. 이거 소나기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이면 멈추겠지 하다가 하다가 옷 다 젖어 있는데 둘러보니까 휘두를 무기가 없어. 예수금이 현금이 없어. 그러면은 나는 그냥 감기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윙하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막 계속 하시는 분들은 시황이랑은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이걸 정리를 하면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 주도주 종목 시장에서. 근데 스윙은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이 스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데이 트레이딩은 좀 전업의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개인들이 좀 많이 노리는 거는 사실 좀 데이 트레이딩이긴 해요. 직장 다니면서도 단타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막 우리나라 뭐 이제 막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막 같이 뭐 스윙하면 안 된다. 그날 수익 줄 때 챙겨야 된다. 뭐 이러는데 사실 대응이 안 되면은 이거 데이 트레이딩은 또 지옥 빨리 가는 급행 열차이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날. 그리고 스윙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아니라 시장 흐름도 같이 엮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황, 그 다음에 뭐 지수 위치 이런 거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이 더 쉽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뒤집어 말하면은 시황이랑 지수 위치가 낮을 때만 하면은 이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매매하기 수월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근질근질 하잖아요. 예수금 그냥 들고 있으면은 막 뭐 사고 싶고 매매 중독이잖아요. 항상 예수금을 풀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데이 트레이딩은 대응 안 되면은 박살나고 대신에 데이는 분명히 장점이 있죠. 실력 그 관점이 스윙보다 더 필요해요. 분명한 건. 데이 트레이딩을 잘 하려면은 스윙보다는 더 종목 선정부터 해가지고 수 계산, 재능이 좀 빨라야 됩니다. 빨리빨리 막 계산되고서 이게 더 좋아. 막 이런 거 갈아타는 것부터 해가지고 감각적인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스윙은 그런 영역은 조금 덜해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에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더 부지런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데이 트레이딩은 감각, 재능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 이제 뭐 강의 막 이런 거 듣고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데이 트레이딩은 저는 애초에 대놓고 그냥 감각, 재능 이게 좀 필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영상에서. 반대로 스윙은 그대로 하면 돼 기준. 대신에 데이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 플러스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부지런하는 게 쉽지가 않죠. 퇴근하면은 직장 끝나고서 퇴근하면은 집어서 맥주 한잔하고 쉬고 싶고 준비 안 하잖아요. 이부 쪽은 준비를 함으로써 준비 플러스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속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윙을 대충 하다가 안 돼. 시황 높은 자리에서 이런 구간에서 비중 그냥 다 차 있어요. 보통 스윙이 어렵다. 나 스윙으로 돈 못 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은 지수 위치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뭐 종목 선정의 중요성도 좀 차이가 있는데
지수 위치를 기본적으로 안 보고 그 지수 높은 곳에서 비중이 이미 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지수가 갈리잖아요. 높은 곳에서 이런 구간 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수가 20% 올라왔어. 높아요. 솔직히 20%도. 한 두 달 만에 20%면 한 달에 10%씩 오른 거잖아요. 높은데 그 이후에 조금 조정 주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뒤에 더 오르는 지수도 있죠. 이런 시장이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수익 조금 내는 것보다 지수 높은데도 나 신경 안 쓰고서 막 그냥 여태까지 잘해왔어 하고 막 수익 계좌 막 풀로 가득가득 채우고 종목 나오는 대로 막 좋아 막 다 사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뭐 한 3, 4천 쌓였다고 쳐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풀로 쌓여서 이거 한번 맞는 게 3, 4천 이상을 뺏어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수익 매매에서 이 부분을 해결 못하면은 스윙이든 뭐 단타는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지수 포지션에 대해서 지수 포지션 위치와 시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을 해서 내 계좌가 내가 수익 매매를 할 때 포트를 지금 예수금에 대비해서 예수금 원금 대비해 얼마 몇 퍼센트 정도를 사는 게 맞을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하락을 신경 안 써. 그러면은 결국 시장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하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승도 나오지만 하락도 나와. 하지만 매매 적용은 뭐를 한다? 상승만 생각하고 매매를 하죠. 요 정도면은 여기서 좀 돌려주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삐그덕 하다가 이렇게 밀려버리죠.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서 몰라 막 하고 수익 냈던 거 이거 뭐 10%밖에 안 밀렸는데 여기서 이제 간당간당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뭐 갑자기 악재 하나 안 붙을까요? 주식시장에서 뭐 가까운 거에서는 뭐 셧다운 우리 막 추석 연휴 중에 셧다운 이거 막 막말로 갔다가 터지면은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터져도 뭐 금방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터지면은 지수 그냥 한 5% 10% 밀릴 수도 있죠. 하루 뭐 한 며칠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해서 그러면은 신용 쓰시거나 미수 베팅했던 분들 깡통이란 말이에요. 그 한 큐로.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예수금에서 진짜 50%를 빼놓는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1억이면 5천 빼놓고 5천으로 매매하라. 당연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아는데 그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100분이 들으면은 나 예수금 뭐 한 3천이야. 직장이 뭐 그 초년생들 뭐 한 2천 3천이야. 그러면 예수금 줄여서 뭐 인출하고 반 빼놓고 하래. 그럼 3천에서 뭐 2천이라고 치고 1,000만 원 빼놓고 1,000만 원으로 매매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애초에 주식하는 것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그 1,000만 원으로 처음에 1,000만 원 빼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무슨 생각 들어가죠? 1,000만 원을 수익을 내면은 이거 2,000만 원이었으면은 더 냈는데 1,000만 원으로 10% 했으면 100만 원이죠. 하지만 이거 빼놓지 말고 그냥 1,000만 원 더 해서 2,000으로 갔다 했으면 200이었는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집어넣고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길게 안 겪어보면은 이 하락이 사실 엄청 큰 하락은 아니거든요. 주식시장 그냥 3자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10% 하락하는 게 없을까요? 주식시장에서 고점에서 10%? 고점 10% 15%는 진짜 많아요. 그리고 RSI 과매도 없을까요? 매년 3번 4번씩은 있잖아요. 작년 금리 인상 플러스 전쟁 그 전 좋은 2021년에도 과매도 구간 2번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미친듯이 상승 코로나 때 한 번 있었고 그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미친듯이 상승하고 여기 또 한 번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그냥 한번 둘러보세요. 2017년 없었네요. 과매도 내려온 거. 하지만 나머지 시장 RSI 30 밑에 없나요? 매년 3번, 4번, 5번 항상 반복됩니다. 항상. 진짜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RSI 과매도 30 미만 1년에 3, 4번 무조건 나오잖아요. 무조건. 2017년 한 번 빼고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1년에 이게 과거 데이터, 물론 시장이 코로나 이전 시장과 지금 시장은 바뀐 건 있습니다. 유동성부터 해가지고 뭐 흐름 자체가 좀 바뀐 건 있어요. 매매 뭐 틀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주식 상한가 15%, 그 이전 대비해서 뭐 바뀐 건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이 괌에도 지수는 결국에 시황이랑 엮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왜? 10년 넘게 데이터에서 이미 나와 있잖아요. 매년 3번, 4번씩은 있네. 근데 이거를 관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관가를 해? 제가 이거 좀, 매일 막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번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막말로 갖다 이거, 중요해요, 진짜. 이거 모르면 주식 스윙해서 돈을 못 벌어. 특히 스윙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괌에 두고 나발이고 그날 강한 주도주 나오면은 하고,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날 내 마음에 드는 기준에 맞는 좋은 종목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 마인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데이 잘하시는 분들이 이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예요. 누가 말 안 하더라도 내 기준이 있고 종목 선정에 대해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돼, 일단. 그리고 눈치가 빨라. 감각적이야. 이게 막 한 5%, 10% 올랐을 때 이거 오늘 주도주다. 20%, 25% 갈 수 있다. 뉴스 판단, 차트 위치, 돈 들어오는 거. 이런 걸로 갖다 남들은 20%에서 살 때 이 사람들은 5%, 10%에서 이거 좋아 보이는데? 손익비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자리에서 눌림이든 돌파든 이미 밑에서 샀기 때문에 훨씬 좋겠죠. 그래서 데이 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수 나쁘면은 뭐예요? 어차피 그날 사서 그날 팔기 때문에 내 종목 지수 안 좋은 건 상관없어. 지수가 안 좋더라도 내 기준에 맞는 좋은 종목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는데, 지수 나빠하고 좋은 종목 안 나와, 투심이 나빠서,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시황이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러면 전업의 영역이라니까요. 전업 플러스 감각, 재능 있어야 돼. 이거 안 되면 힘들어. 근데 방금 그 설명드렸던 그 기준, 이런 거 스윙하다가 시황 지수 신경을 안 쓰니까 여기서 두들겨 맞고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스윙 직장인이니까 사실 스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황 지수 신경 안 쓰고 막 룰루랄라 매매하다 거하게 한 대 맞고, 그 다음 우리나라는 단타해야 한다. 수익 줄 때 그날 빨리빨리 매매해야 된다. 그래서 단타로 가거든요. 단타 시장 투입. 하지만 단타에서 어떻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업적 특성, 뭐 자신의 자리라던가 컴퓨터로 갖다, 요즘은 근데 중소기업도 웬만하면은 그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됩니다. 못해요, HTS.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뭐 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좀 구석진 곳에서 핸드폰 한 개가 아니라 뭐 한 2개, 3개 밑에다 슬쩍 깔아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좀 접근 안 하는, 그래야지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수월한데, 그런 조건이 있는 직장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자신이 뭐 직급이 높다거나 그런 케이스도 소수란 말이에요.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있어. 어딘가 찾아보면은, 군대에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없이 많은 군대, 누가 뭐라 그래도 막 그냥 욕하잖아요. 내가 있던 곳이 가장 힘들어. 하지만 그 와중에 어딘가는 그 꿀보직이라고 하잖아요. 와, 이런 좋은 자리가 있어? 야, 내가 저 자리였으면 나 평생 군인 했어. 뭐 말뚝 박았어. 이런 얘기하는 자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똑같아요.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신 직급, 상황, 자신이 해왔던 공부해왔던 길, 이런 거에 따라서 있지만 대다수의 평균을 따졌을 땐 그런 자리를 못 찾잖아요. 없어요. 회사에서 바빠. 위에서 선배 따라다니고, 선배가 뭐 위에서 막 상사들이 막 내려주는 보고서부터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막 내면은. 그래서 단타 시장 투입되는데 재능은 사실 뭐 가봐야 아는 건데, 기본적으로 더 공부가 필요한 게 데이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우면은 다 데이 트레이딩 하고 있지. 데이 트레이딩으로 다 돈 벌고 있죠.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저는 스윙이 오히려 쉽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시황 지수 위치 신경을 안 쓰고서 두들겨 맞으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단타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신경 써야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기법 같은 것만 말해주고 시장 지수 위치 신경 써야 된다고, 비중 관리해야 된다고, 평상시에 예수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서 평상시에 지수가 높든 말든 풀비중 종목 나오면 다 긁어 모아 사, 막 무조건 사. 시장이 뒤에 어떻게 좀 움직일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처음에 수익 좀 잘 내고 막 하다가 이거 한 번에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계좌 와장창 되고서 스윙 어렵다, 이거 못한다, 그래서 단타 가야겠다. 단타 가면 될까요? 이거 애초에 시장지수 위치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시는 분이? 당연히 안 되죠.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 100명 있으면은 최소한 단타로 버시는 분은 10분이 안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버시는 분은. 오히려 스윙, 기법, 기준 정해놓고 그거 매매하는 분들이 그래도 수익은 쌓아가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데이가. 왜? 데이가 회전율 얼마나 높일 수 있는데요. 데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좀 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날 좋아 보이는 강한 종목에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쓸 수 있잖아. 그러면 회전율 빵빵 튀는 거죠. 원금 대비해서 팍팍 튀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게 회전율이 높고 막 그렇게 빵빵 튀을 수 있다는 거는 뭐겠어요? 뒤집어 말하면은 어렵겠죠. 그만큼 난이도가 쉬운데 그것까지 있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회전율도 좋은데 수익률도 최대 극대화되고, 근데 난이도까지 쉬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분명히 세상이 공평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은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불공평한 기준도 있고. 근데 데이는 그런 것들 공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상위 1%, 0.5% 수익 내는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으면 거기서 상위 10% 이런 거란 말이에요. 수익을 꾸준히 내는 사람 100명 있으면 거기서 데이로만 버시는 분은 100명 중에 10명. 내가 그 재능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없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수를 한 번만 좀 크게 둘러보시면은 이게,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여기서 실적 시즌이 일단 있었죠. 실적 시즌이 있었고 실적 이후에 계속 설명드렸던 것도 있어요. 실적 시즌 이후 여기서 더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반도체 섹터든 엔비디아든 뭐 테슬라든 미국 시장을 견인해줄 종목, 업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엔비디아를 살짝 기대는 했거든요. 신고가였으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신고가에서 그대로 힘 빠졌잖아요. 그대로 빠졌잖아요. 여기 500 돌파하나 싶었는데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도 뭐 지금 지지할 구간 뭐 좀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지지하는 모습이긴 한데 얘가 더 치고 가야 되는데 못 치고 가잖아요. 날마다 줄줄줄. 얘 빠지면 얘만 빠지나요? 반도체 업종 다 빠지죠.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요번에는 넘어갔지만 유가 상승. 왜? 사우디, 러시아 그 뭐야 생산 연장 감소시키고서 연장을 했죠. 생산량 줄이고. 얘네는 이득이니까 유가 가격 상승하고,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거는 악영향이 두 개거든요. 기본적으로 유가, 기름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기술주한테 악재예요. 왜? 기본적으로 공장 돌리는데 들어가는 기름들 비싸지니까. 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투입 금액이 더 비싸지겠죠. 기술주 악재 플러스 인플레 압박, 그거는 뭘로? 금리 인상 압박. 악재가 두 개로 겹칩니다. 유가 상승 하나로 기술주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뭐 항공 이런 것들, 공장 돌리는 것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을 하면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바로 반응을 해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감산했죠. 감산 연장. 그리고 요게 인플레 압박을 주면서 인플레 압박하니까 금리 인상 압박. 물론 많이 올라왔어요. 금리 인상 키워드는 이제 작년처럼 반응을 하진 않는데 최소한 좋진 않단 말이에요. 좋은 건 아니니까. 나쁘면 나빴지. 이 치고 가야 되는 애들도 힘을 못 주고 흐지부지 하는 와중에 유가 상승 나오고, 그러면은 지수가 여기서 더 치고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가더라도 밀릴 확률이 높을까요?
그러면은 요거를 제외하고 혹시나 증시 시황에서 이끌어줄 이벤트가 있나요? 있었나요? 없었죠. 시황에서 호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엮이고 엮여가지고 이제 지수, 그리고 지수 위치, 지수 위치 계속 말씀드렸던 거 1월달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왔다 했죠? 40%. 지수 1월달 대비 40% 상승 구간. 높다 낮다? 높다. 이런 것들을 엮어서 설명을 드렸던 게 계단식 하락, 악재 등장하면, 악재 뭐 임팩트 있는 악재는 뭐 갑자기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게 등장하면은 뭐 급락이나 뭐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 뭐 악재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악재가 없으면은 뭐라고 했죠? 횡보해주면 고맙지만 개인적으로는 횡보만 해줘도 감지덕지라는 건 뭐예요? 진짜 횡보만 해줘도 시장한테 어유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횡보를 해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님. 하지만 현실은 횡보 못해주고 어떻게 되죠? 계단식 하라. 지금 보면은 지수가 이때 땡겨 올리고 어떻게 돼요? 밀리면서 반등 나오고 저점 깨고 반등 나오고 저점 깨고 반등 나오고 여기서 좀 끌어올렸지만 여기서부터 또 움직임. 반등 깨고 반등 120선 반등 120선 결국 지키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전저점 깨고 지금 좀 살짝 좀 이제는 밀린 구간이기는 해요. 엄밀히 말하면은 요거는 조금 밀렸네? 이 생각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비중 다 들고 왔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힘들어요. 여기서 뭐 그냥 셧다운이든 뭐든 하나 그냥 5% 10% 툭 하고 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싹 다 반대 매매란 말이에요. 신용 쓰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이제 RSI 30 진입했어. 이제 26이야. 30 진입해가지고. 그리고 뭐가 있었죠? 2주? 저번 주부터 설명드렸던 거. 추석 연휴 앞뒀다. 플러스 시장 분위기 잡스럽다. 주도주 점점 줄어들고 유동성 줄어들고 잡주들 증가하고 뉴스 하나 붙이면서, 그래서 관심 테마에서도 계속 추석 연휴 앞두고 조금 그냥 조심하시는 게,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그냥 유기적으로 엮여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계단식 하락은 애초에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아파요. 이후에.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게 돌리더라도 이거 전고점 돌파하기 쉽지 않다. 포트 관리 해야죠, 사실은. 예수금 관리. 포트 관리 해야죠. 그리고 최소한 내가 포트 관리 못했던 분들이라면 1차적인 대응은 일단 120 이거 지키고 돌렸는데 며칠 만에 바로 깼잖아요. 이건 하방 압력이 세다는 거거든요. 단기간 안에 다시 밀어버리는 거는. 지지를 해줬지만 돌려놓고 며칠 일주일 안 돼야 또 깨. 이런 곳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포트에 대해서 뭐 손절 칠 건 치고 그런 대응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손절을 아예 생각을 안 하면은 대응을 안 하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데, 지수라는 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큰 흐름에서. 특히 스윙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포트 관리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스윙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진짜 강한 종목도 지수 밀리면은 종목 결국 밀려요. 예외 케이스 딱 하나 있어요. 지수 밀리는데 날마다 뉴스 막 미친듯이 붙여주는 가끔 이상한 애들 있거든요. 지수 밀릴 때 그런 애들은 돈이 너무 쏠리기 때문에 더 잘 가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런 종목 있나요? 딱 날마다 뉴스 붙여주는. 만약에 초전도체가 지금 이번 시장에 뭐 이번 주 월화수 막 이렇게 붙였어, 그런 뉴스를. 그러면은 진짜 좋죠. 하지만 지금 시장 어떻게 되죠? 세력들도 연휴 앞두고 유동성 마르고 하락할 때는 조용히 좀 눈치 봅니다. 잠잠해요. 그러다가 개인들 막 아이고 나 죽네 할 때 어느 순간 조용히 있다가 슬쩍슬쩍 이제 종목 나오면서 뉴스 붙이고, 그러면서 또 보란듯이 다시 지수 돌리고 하거든요. 차이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지수 보면서 포트 관리 해놨던 사람, 그리고 이거는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최소한 몇 년은 좀 겪어봐야 된다는 게, 이게 한 번 맞으면 솔직하게 몰라요. 한 번 맞으면은 재수 없어서 맞은 줄 알아요. 재수 없어서.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천에 못 옮길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지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라고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좋아 보이는 종목 나오면 그냥 덕덕덕덕덕 매수.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몇 년은 해봐야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두 번 맞고, 이게 지수라는 거에 신경 안 쓰면은 진짜 뼈 아프구나. 그리고 사실 요번 또 추석 연휴 앞두고서 요거는 어느 정도 예견은 돼 있던 거죠. 기본적으로 9월, 10월, 8월 요 전후 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거든요. 작년 거 볼까요? 2022년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8월 중순에 고점 만들고 9월 밀어버리죠. 그 전 볼까요? 여기 9월, 10월에서 9월달 초에 고점 만들고 밀어버렸죠. 그 전년도 9월, 10월, 9월 밀고, 기술적 반등 나왔지만 10월도 밀고, 그 전년도 2020년 어디 갔냐. 이때는 코로나였죠. 이거 지금 여기네요. 그러면 그 전.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올랐어. 야, 9월, 10월 대체적으로 안 좋다면 여기는 올랐어. 왜 올랐을까요? 그 앞에 7, 8월에 미친듯이 밀어버린 게 있잖아요. 밀어놨으니까 이 기술적인 반등을 좀 돌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종목들 봤을 때 나머지 지수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7, 8월 좀 무난하고 하면은, 아니면은 무난했든 말든 기본적으로 좀 하락이 많아요. 이럴 때 이벤트도 이때는 그거였나요? 브렉시트였나요? 좀 가물가물한데 막 뭐 이상하게 9월 10월 되면은 시장이 별 뉴스 없어도 좀 힘이 없고, 그 악재 뉴스를 막 이상하게 붙여요. 제 기억에는 뭐 탄핵도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 막 이런 식으로 왔다가, 지금 최근 6년 5년 이것만 봤는데 8, 9월 10월 어떻게 돼 있죠? 다 밀려 있잖아요. 싹 다 밀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혹은 9월 10월 주식 시장 조금 힘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이거 이때 시장 안 좋았어, 이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지수도 높았는데, 이번 거는 사실 계속 있었잖아요. 지수 1월달 대비해서 높았고, 증시 이끌어줄 이벤트 있나? 없어. 유가 상승시키고, 실적 시즌 이후에 여기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애들 미국 시장 견인해줄 종목 업종 더 가야 되는데 못 가. 과매도, 이거 요번 연도 과매도 있었나요? 요번 연도 없었죠. 왜? 1월부터 좋았기 때문에. 계속 좋았잖아요. 과매도가 없어요. 근데 과거 데이터 보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조만간 과매도 한번 보여줄 때 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 지수 좀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게, 요런 것들을 하나가 아니라 다 엮어가지고 계속.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지수 횡보해주면 고맙고, 계단식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트 관리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등해서 정리해두고 비중 포트 조절을 해두고 밀릴 것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를 해놔야 된다? 인출해두는 게 가장 편해요. 사실 인출하는 게 진짜 세상 어떤 것보다 안 해보면 어려워요. 수익금을 인출하는 게. 왜? 머릿속에 그게 있거든요. 이거 복리로 굴리면 얼만데 이거 인출해가지고 묶어두는 게 맞나?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잘 벌면 다행인데, 그거 안 하시면은 이런 하락장에 대해서 내가 눈치 빠르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오기 전에 내가 포트 관리 해놨다. 이번 앞에서 기술적 반등 요런 구간에서 900 좀 넘었을 때 여기서 줄일 거 다 줄여놨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 왜? 캐치를 잘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쉽냐? 쉽지 않거든요. 거의 다 맞아요. 개인들은 이 하락을. 그리고 맞고 나면은 그제서야 여기서 스윙으로 갔다가 막 종목들만 그냥 종목만 보고 사기 때문이에요. 종목만 보고 사기 때문에 지수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밀릴 확률이 아주 높은 자리인데,
최소한 여기서 치고 못 가면은 힘 빠져야지 정상인 자리인데 왜? 40%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가? 와, 그러면 올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 여길 보고 저길 봐도 올라갈 힘이 없어. 그러면은 여태까지 올라온 게 있으니까 차익 실현 나와야겠죠. 당연한 흐름이잖아요. 올랐으니까 내려오는 거고 내려갔으니까 올라오는 거고 세옹지마처럼 많이 올랐어. 그럼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매매를 하면은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비싼 내용이기도 해요. 스윙으로 갔다가 결국 스윙 계속 꾸준히 내려면은 이거 신경 계속 안 쓰면은 매번 반복돼요. 상승할 때 조금 벌더라도 이거 하락 10%짜리 한 방에 더 뱉고 여기서 만약에 악재 하나 턱 붙여가지고 조금 더 밀어 5% 10% 막 고점 대비해서 20% 미는 종목도 아니 지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투매성으로 그거 한 번이면 큐예요. 그냥 진짜 좋은 강했던 종목 물린 거 아니면은 그 20% 지수 하락이면은 계좌 리셋됩니다.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아픈 상황을. 그래서 이거를 꼭 이거 진짜 그냥 영상에서 그냥 설명을 해주니까 에이 별거 아니야. 아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스윙은 뭐 자신의 기법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법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뒤에는 지수랑 연동해가지고 비중 조절하는 거 이게 진짜 막말로 갖다 다거든요. 종목 선정 플러스 수익 매매는 정리를 하면은 종목 선정은 뭐 데이든 사실 데이든 스윙이든 중요해. 제일 중요해요. 종목 선정에 애초에 쓰레기 같은 잡주하면은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건데 종목 선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이겨내야 되는 게 기법이 있어야겠죠. 뭐 종목 선정 플러스 내가 그 종목 선정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법 그리고 시황이랑 연동해서 비중 관리, 포트 관리라고 하죠. 비중 조절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왜? 언제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밀리기 전에 알 수 있으면은 진짜 베스트인데 쉽냐?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지수가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언제 밀릴지 어떻게 알아? 대신에 그냥 한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그 영상 내용들을 여기 8월달 초부터 이렇게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횡보해주면 고맙다. 그거 제가 한 2주 3주만 했거든요. 2주 3주 정도는 계속 그랬어요. 횡보해주기만 해도 감지덕지고 아니면 좀 계단식 하락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메일로 갖다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그거 뻔한 거 아니냐. 그거 똑같은 말 계속 하지 마라. 하지만 그거를 듣고서 누군가는 대비를 했을 거고 누군가는 대비를 못했겠죠.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사실 그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 횡보하든 뭐 하락하든 종목만 나오면 되지. 지수를 이겨낼 정도로 정말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종목은 시장에서 따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주는 거지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딱 던져주는 신이 내린 종목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외에는 줄줄이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 스윙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이라고 하기도 솔직하게 이게 애매한 게 10%밖에 안 밀렸거든요. 10%?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근데 이거 10%쯤 나오면은 이제 슬슬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어디 뭐 주식 카페라던가 이런 거 한번 슬쩍 둘러보고 아니면은 뭐 주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아이고 이제 죽겠다 이거 언제 돌리냐 우리나라는 역시 뭐 K 주식이다 하면서 단타만이 살 길이다 뭐 하는데 이거를 애초에 신경을 안 썼으니까 높은 자리에서 비중이 풀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매매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좀 기준 잡힌 분들은 시황 지수에 따라서 포트를 이미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금 대비해서 한 3분의 1만 좀 매매를 해야겠다. 왜? 적게 벌 때 조심해야 될 때 적게 벌더라도 혹은 못 벌더라도 많이 내려오면은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 싸게 사가지고 그것도 한 큐에도 수익 낼 수 있단 말이에요. 2달, 3달 매매 안 해도 돼요. 막말로. RSI 과매도 구간에서 그냥 거기서 신용 매수든 뭐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2달, 3달 매매 안 해도 그 수익금 또 땡길 수도 있겠죠. 좋은 종목들은. 왜? 지수 돌릴 때 시원시원하게 돌리거든.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 매매를 한다고 하는 기준 안 잡힌 분들은
이미 여기서 풀비 중이고 밀렸다가 올라오면은 자기 본전까지 안 와가지고 자르지도 못해요. 손절도 못 치고 하다가 으악! 이게 대다수의 루틴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엄청 길게 좀 잘라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같은 말 반복이라고 하지만 매번 반복돼요. 같은 말 반복인데 매번 대다수의 개인들이 스윙으로 수익을 못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법, 종목 선정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포트 관리가 안 돼요. 포트 관리. 포트 관리는 지수랑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지수 연동을 하려면은 최소한 지수가 지금 높은 위치인지 낮은 위치인지 조심해야 될 위치인지 플러스 시황이라도 꼭 보셔야 되는데 시황 뉴스 보는 거 귀찮죠. 주식하면서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저 유가 상승이 왜 기술주부터 해가지고 지수에 악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꽤 많아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거시적인 경제, 거시시황을 작년 거시시황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면은 이렇게 막 계속 하락장 1년 내내 죽 썼잖아요. 반등 나올 때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좀 여기 막 여기서 물려있는 이거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1000에서 물려있는데 밀렸다가 살려줘 하다가 돌렸을 때 한 950이면 잘라야 되거든요. 못 자르죠. 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이거든. 못 잘랐다가 다시 밀려서 20%가 돼. 10% 5%에서 손절 칠 수 있던 거를 20%가 30%가 그러다 다시 돌려주면 이거 15%에서 자를 수 있던 거를 또 다시 냅뒀다가 35%까지 가. 종목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요. 수익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지수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시황 거시적 경제 이때 조금 다 벌어두고 이 하락 이거 10%에서 그냥 다 까먹으면 무슨 소용이네요. 그거를 꼭 지수 거시 경제 보는 거 솔직하게 귀찮아요. 하지만 주식이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익 매매는 결국 이거 신경 안 쓰면은 돈 못 법니다. 그냥 딱 말씀드리면은 지수 시황 플러스 지수랑 연동해서 포트 관리, 비중 관리 못한다. 수익 내도 이 하락장에서 그냥 다 까요. 왜? 풀비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죠. 안 좋은데 그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은 이제 좀 그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석 연휴는 뭐 사실상 9월 10월 원래 안 좋기도 했고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없고 유가는 상승하고 얘네들도 못 가고 과매도가 요번 연도 한 번도 없었는데 지수는 높아. 그럼 한번 밀겠네? 언제 미나? 근데 지금 남은 개월 수가 뭐예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에 8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확률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또 높겠죠. 왜? 10년 넘게 거의 매년 2번, 3번씩 밀었는데 지금 이번 년도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수 40% 올라와 있고 높은 자리니까. 지금 와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은 조금 높은 자리였구나. 조심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음 시장에서 또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냥 이 영상 보고서 단기적으로 이랬구나. 지나고 나서 이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거를 꼭 깊게 새겨가지고 다음에 시장 돌아갈 때 반대로 많이 밀리면은 그런 곳은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주식은 항상 세옹지마 올랐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오고 주식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면은 꾸준한 수익 절대 못 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물론 이제 기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주식 수익 매매 흐름에서는 이 시황 플러스 이 포트 관리 이거는 꼭 연동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뭐 언제 돌릴지는 모르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그나마 희망이죠. 3분기 실적 시즌 이게 솔직하게 좋게 나올까 싶기는 한데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거 좀 좋았었거든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그런 거 앞두고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미국은 10월 중순 전후에요. 10월 한 중순 15일 뭐 이때쯤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10월 달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추석 지나고 하면은 한 1, 2주 있다가 실적 시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맞춰서 좀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요 구간에서부터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과매도이기도 하고. 근데 괜찮은 게 지금 구간에서부터 괜찮은 건데 여기서 풀베팅 해가지고 비중 다 묶여있는 분들은 괜찮지가 않겠죠. 더 밀려도.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좋은 종목들 여기저기 좀 널려있던 것들 막 찾아가지고 꽤 매매할 만한 구간이거든요. 지수 측면에서. 더 밀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악재 매매, 악재 탁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면은 여기서 뭐 RSI 밀려봤자 뭐 얼마나 밀리겠어요. 한 20, 뭐 한 15는 좀 과하고 20 전후 그다음 뭐 우리나라 여기 지수 생각하면은 지금 미국 선물 밀리는데 800선 여기 전후해가지고는 그래도 좀 깨더라도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한 번은 좀 주지 않을까? 악재가 뭐 새롭게 붙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의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좀 길었는데 진짜 제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하게 스윙 매매에서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한번 좀 스윙 매매를 계속 하실 분이라면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원래 멤버십용으로 좀 따로 하려다가 그 일반 분들도 막 메일로 갖다가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좀 지금 시장이 사실 그 스윙 매매 기준 안 잡힌 분들한테 힘들 수도 있는 시장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10% 밀리고 하면은 힘들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들 보셨으면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영상이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항상 좀 깊게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